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대흥공파의 실제적인 비조라고 말할 수 있는 문간공 채철, 이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간공 채철은 대호궁공 채용각의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아호, 호가 국촌이니까 국촌공 이렇게 불러도 되죠. 그리고 시호가 문간이니까 문간공 이렇게 부르는 거죠. 고려가 망할 때 이게 고려의 의리를 지켰다 해가지고 승방서원에 배향이 되어 있어요. 지금 실제 배향이 되어 있습니다. 승방서원에. 그런데 문제는 이분에 대한 믿을 만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뭐 고려사에도 없고 조선왕조실록에도 없고 뭐 국조방목에도 없고 거진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대흥공 묘소 전설이라는 건 사실 문간공 이분 전설이에요. 왜냐, 이분이 고려의 의리를 지켜서 승방선에 배향이 되어 있고 연대로 봐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건 그 대흥공 전설이 아니고 문간공 전설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지금 이분이에요. 이렇게 남원에 이 한파가 있는데 여기는 아주 한미하고, 여기가 지금 8개 파가 이분 후손이니까 실제적인 비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묘소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여기 위에 이게 이제 대흥공 묘소고 여기가 이제 문간공 부부 묘소인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아제 제각이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문간공 채철의 생졸에 대한 걸 보면은 믿을 만한 문헌이 거진 없어요. 그러니까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생졸 연대 기록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손의 출생 연대로 추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생존 연대는 결국 추정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박진,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문간공의 손자 사위인데 1338년에 태어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위가 정가종이 1362년에 문과에 급제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역산을 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1292년에 태어난 걸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1315년쯤에 태어났다고 추정을 해보면은, 그리고 이제 박진을 나이를 좀 더 낮춰서 한 2살 더 내려갔다고 했을 때 그래도 25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손녀가 할아버지보다 25살 정도 작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주 최씨하고 전주 박씨 사이를 한번 보면은 이 박종수 이분의 아들이 그 문간공의 손녀하고 혼인을 했고, 딸이 중랑장공의 손자하고 혼인을 했어요. 여기 기록이 많아요. 여기는 이쪽으로는 기록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는 이것밖에 없지만 해도, 족구밖에 없지만은. 박청도 염요시서 하는 글이 양촌집에 있는데 1399년에 권근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1399년이면은 상당히 이르죠. 그 당시에 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청도 군수 박진이 염요살이한 효양을 찬양한 시집의 서문이다 이런 제목인데, 여기 보면은 교서랑 최직지가 자기 외할아버지, 그런데 교서랑 최직지가 누구냐면 중랑장공파 5세 4세 월당공의 둘째 아들이죠. 자기 외할아버지 박군이 임종하면서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시 한 구절을 했는데, 여기서 박군이라는 게 박종수고
아들이 박진이에요. 나에게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그 송파공 최직지가 이제 자기 스승이에요. 이 저 권근이. 그러니까 자기 스승한테 가서 이리 글을 적어 와서 보여주면서 서문을 좀 지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 이 얘기예요. 나의 외할아버지는 나이가 80세에 이르러서까지 건강하여 아무 병도 없었습니다. 청도 군수를 했던 외삼촌, 이제 박진이죠. 또 나이 60세가 넘었는데 아버님이 늙으신 것이 민망하여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외할아버지를 봉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종수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지은 시가 있어요. 유시가 있어요. 그 유시를 보면은 나이가 80이면 죽어야 마땅하건만 60세가 넘은 자식이 올리는 약이나 먹고 누워 있구나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수가 80 넘어서 사망했고 60 넘은 아들 박진이 그 봉양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청도 군수는 3년 동안 심유사를 했습니다. 근데 박진이 했단 얘기죠. 그래가지고 도관찰사 성공, 성시성을 가진 도관찰사하고 완산부의 수령인 안시성을 가진 사람이 외삼촌의 효용을 가상하게 여겨서 정렬을 내려서 칭찬했으니 고을의 영광이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려가 지금도 그 전주 한옥마을 가면은 그 향교가 있어요. 향교 벽, 향교 울타리 앞에. 거기 가면 지금도 이 정려가 있어요. 건문 원년 김효년 1399년 정종 1년 12월 1일 날 지었다. 이렇게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효자 박진은 지금 전주 한옥마을 그 향교 앞에 가면 그 효자 정려가 지금도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중랑장공파 5세 최직지의 외삼촌이에요. 그리고 양총 권근은 최직지의 스승이에요. 근데 최직지는 1389년에 문과급제를 했는데 대충 계산해 볼 때 1368년생이다 이렇게 보이죠. 1399년에 최직지가 32살이고 박진이 60세가 맞죠. 왜 맞냐? 이분이 32살이면은 어머니가 52살이나 둘째 아들이니까 50 한 서너 살 되겠죠. 그리고 이분이 오빠니까 오빠가 60살, 여동생이 50 대여섯 살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전혀 하자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문강공하고 나이 차이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냥 처조부하고 손자 사이가 나이가 23살 이렇게 차이 안 난다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가능성이 하나, 박진이 손자 사이가 아닌데 손자 사이라고 족보에 적었을 가능성 하나. 또 하나는 이 문강공의 손녀가 박진의 첫 번째 부인이 아니고 둘째 부인이거나 셋째 부인일 가능성 하나. 저는 이 가능성이 크다고 보죠. 그냥 후부인이면은 나이가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한 20살 정도. 근데 제가 볼 때 이 박진이 유명인사이기 때문에 후부인인데 아마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승방서원이라는 서원이 전북 김제시 아리랑로 1832-21에 이렇게 지금 서원이 있어요. 이 진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문화재적 가치는 별로 없어요. 여기 보면은 1856년 철종 7년에 세웠다가 금방 뭐 몇 년 안 돼서 그 철거됐죠. 그 저기 고종이 나와가지고 대원군이 서원 철폐할 때 없어졌어요. 근데 여기 주백이 정인인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동네 정씨인데
김제 입향조예요. 이분도 이제 결혼해갖고 처가살이를 김제에서 했기 때문에 입향을 한 거죠. 그럼 이제 최철이 배향됐는데, 왜냐, 이 정수홍도 배향이 됐는데, 정수홍의 외할아버지예요. 근데 뭐, 정수홍의 외할아버지라고 배향하는 게 아니고, 고려의 의리를 지킨 충신이다 해서 배향이 됐어요, 여기에. 승방서원에는 동래정시 대호군 공파, 김제 입향조, 양헌정인을 주벽으로 문간 최철, 풍천 정수홍, 복제 정권, 둔화, 정임, 벽성 방문을 배향하고 있다. 승방서원은 설립한 지 한 10여 년 만에 서원 철폐령이 내려가지고 철폐돼 버렸죠. 몇 년 안 됐다가 철폐됐는데 다시 근세에 복원을 했어요. 승방서원 묘정비에 적혀있기를 최문감공은 이 태조가 3번씩이나 불렀어도 응하지 않은 높은 처리가 있었으며 이 묘정비는 세운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한글하고 한문을 섞어서 국한문 혼용으로 적혀 있는데, 배양 대신 6분의 업적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각각의 이름이 누구고, 뭐 벼슬 어떤 벼슬을 했고, 이런 거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간공이 승방서원에 배향된 이유를 말하자면 명분을 적어 놓은 걸 보면은, 조선이 건국이 되고 나서 태조 이성계가 문간공을 3번이나 벼슬에 나오라고 불렀으나 문간공 고려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고려에 충성했다. 즉 고려의 충신임으로 승방서원에 배양했다. 이렇게 이제 명분을 적어 놓고 있어요. 국촌 최 선생의 해는 철이고 시호는 문간공인데 벼슬이 판도 전서였으며 풍천 정 선생의 해는 소홍이고 자는 의백인데 보국승록대부이시고 최문감공의 외손으로 벼슬이 이조 판서였으며, 근데 문간공이 동네 정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느냐 하면은, 문간공이 정수홍의 외할아버지예요. 문간공의 외손자 정수홍은 공양왕 2년 1390년에 문과에 급제를 했어요. 강의보 자손록을 보면은 여기 최철이 있고, 여기 보면은 사위로 정가종이 있고, 외손자 정수홍이 호가 풍천이고 문장에 능했다.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하고 외손자가 함께 서원에 배향이 되어 있는 거죠. 이상 문간공 최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판사공파 상고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판사공파는 가문이 한미해가지고 기록도 별로 없고 해서 간단합니다. 한 번 설명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